안녕하세요. 20년 동안 노화에 대해 연구해온 박정순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 심각한 위험에 처했고 몸도 약해지면서 대상포진까지 겹쳐 60대 때는 3년 넘게 정말 큰 고생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건강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고 벌써 그로부터 20년이 흘렀네요. 제 건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인간관계였습니다. 지금은 나에게 해가 되는 관계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덕분에 깊이 잠을 잘 수 있어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졌고 예전에는 3시간도 못하던 산책도 이제는 거뜬히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전보다 안색이 좋아졌다며 비결을 물어보십니다. 이 비결을 저도 20년 전에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저처럼 시간을 끌다 후회하지 마시고 잘 정리하셔서 부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분께 건강의 비결에 대해 여쭤보았을 때 열심히 운동하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냐고 묻자 뜻밖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주변의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면 놀랍게도 안색이 좋아지고 10년은 젊게 살 수 있다고 하셨죠. 이는 우리 몸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민감하게 감지의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박정순 선생님뿐만 아니라 늘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분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기분뿐만 아니라 저를 더 늙게 만드는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관계만 멀리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더 많은 인간관계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를 빨리 늙게 만드는 사람의 첫 번째 유형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이기적인 카멜레온 같은 사람입니다. 퇴직한 지 5년쯤 되었을까요?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옛 직장 동료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함께 식사를 하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 친구가 갑자기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봉투는 자기 아들의 결혼식 청첩장이었어요.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기분이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걸 알고 연락했을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초대를 받고 나서도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내용은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거나 제가 직접 제공할 수 없는 유형의 요청에 해당합니다. 다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특징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갑작스레 과거 이야기를 꺼내면서 빠르게 친밀감을 쌓으려 합니다.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라며 마치 늘 생각하던 사람인 것처럼 다가오죠. 하지만 몇 마디 안부를 주고받은 후에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둘째, 만남 초반에는 관심과 칭찬을 지나치게 표현하며 접근합니다. 교묘한 사람들은 작은 선물 공세를 펼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 기프티콘이나 간단한 간식을 보내며 늘 고마웠어라는 메시지를 함께 보냅니다. 이는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교묘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부탁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밖에 없다고, 당신이 먼저 떠올랐다고 특별함을 강조하며 마음을 움직이려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대부분 진정성이 결여된 과장된 표현입니다. 셋째,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태도가 급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결혼식에 참석해도 금방 잊어버리고 당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카멜레온 같은 사람과의 관계는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의 신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에 조금씩 해를 끼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상호 존중과 진정성이 부족한 관계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를 증가시켜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할 때만 찾는다고 느낄 경우 마치 일회용 물건처럼 소비되고 있다는 인식에 빠져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무엇보다도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처럼 마음을 터놓았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그 상처는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과유불급이라는 표현처럼 인간관계에서도 한쪽이 너무 많이 주거나 상대가 일방적으로 이용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균형 잡힌 관계가 아니라면 결국 두 사람 모두 상처받고 지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쉬워요. 물론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고 해서 모두 이기적인 것은 아니죠. 바빴을 수도 있고 표현이 서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이야기가 항상 외면당하고 매번 연락이 부탁이나 요청으로만 시작된다면 그 관계는 꼭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관계는 주고받음이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서로가 편안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데 어느 한쪽만 계속해서 소모되고 있다면 건강하지 않은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사람을 사회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경계하세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접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남의 목적을 혹은 나에게 선물을 주는 이유를 분명히 물어보세요. 갑자기 무슨 일인지 직접적으로 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본인만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세요.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루는 관계, 힘들 때나 기쁠 때 함께할 수 있는 관계가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이기적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더 건강하고 젊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대화를 시작할 때마다 그건 안 된다며 부정적인 기운을 퍼뜨리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퇴직 후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동창회 모임에 나가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중 한 친구는 언제나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 무슨 말을 해도 근데 내 생각은 달라라며 한 번도 수긍한 적이 없었죠. 처음에는 그냥 그 사람의 성격이겠거니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말하자 그때부터 폭망할 거라는 예언을 하더라고요. 주식 거품이 꺼져서 큰 손해를 볼 것이라든가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 좋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등 말만 하면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귀담아 듣지 않으려 애썼지만 다른 건 몰라도 주식만큼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종목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감이 커지는 걸 느꼈어요. 정말 그 친구 말대로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더라고요. 의심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밤에 잠도 설치고 간단히 식사를 해도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특히 마라톤을 취미로 삼던 제가 달리기를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되어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거칠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이것이 단순한 기분 탓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이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혈압이 평소보다 좀 높네요. 신경 쓰는 일을 가급적 피하세요. 심하면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그 즉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서서히 몸에 스며드는 작은 독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날 때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피하고 다른 화제로 대화를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는다면 만남의 빈도나 대화 시간을 조절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왔을 때 기운이 빠지거나 피곤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혹시 주변에 부정적인 말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동양의 현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함께하는 5사람의 평균이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같이 보내는 이들의 에너지와 생각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부정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면만 보고 그 에너지를 주변에 퍼뜨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 당신은 좋은 소식에도
그래도 라는 말로 시작해 대화의 90%가 불평, 비난, 걱정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이런 식으로 시도해보면 어때요? 라고 제안하면 그건 이미 안 되는 거야 라며 듣기도 전에 단칼에 부정합니다. 결국 대화를 하다 보면 무엇이든 다 안 된다는 결론만 남아 주변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듭니다. 둘째, 작은 일에도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상합니다. 가벼운 날씨 이야기나 일상 속 작은 실패까지도 큰일 났네, 세상 망했어 라고 반응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안 돼, 힘들어, 될 리가 있나 등의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며 과장하곤 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즐거움이나 성취도 깎아내리고 누군가가 좋은 일이나 즐거운 일을 이야기하면 그거 잠깐뿐이야, 또는 금방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반응을 보이죠. 이는 자신만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밝은 기운마저 갉아먹으면서 무의식적으로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버드의 장기심리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감정을 지속적으로 주고받는 관계는 만성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울감뿐만 아니라 신체의 면역력조차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점은 정서적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흡수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감기 바이러스처럼 그 부정성이 우리에게 전파됩니다. 가족이나 오랜 친구처럼 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다면 그 스트레스는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대화 시간을 제한해 보세요. 부정적인 사람과의 만남은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선택하세요. 둘째, 내 감정을 최우선으로 두세요. 항상 듣다 보면 에너지가 소진될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다면 솔직하게 그 얘기는 다음에 하자고 해도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에게 무조건 맞춰주기보다는 스스로 보호막을 치는 것이 우선입니다. 셋째, 과감히 거리두기를 실천하세요. 아무리 도움을 주려고 해도 소통이 어려워 내 삶이 망가진다면 같은 에너지를 계속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라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만나는 빈도를 줄이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어. 결국 인간관계는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병들게 만들 수도 있지. 물론 때때로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경각심을 주어 도움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언제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고 난 걱정해서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은 하는 말이라고 포장하는 사람이라면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빠른 길이란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은 오늘 당장 멀리하세요. 엄마, 이번 주말에 꼭 찾아뵐게요. 제가 직접 만든 음식도 가져갈게요. 78세의 한 분이 몇 달 전에 딸에게 받은 문자입니다. 하지만 딸은 그 다음 주에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바쁜가 봐요. 항상 오겠다고 말만 해놓고 안 오니까 이해는 해요. 워낙 바쁘죠. 하지만 윤 씨의 말투에는 이해한다는 척을 하면서도 어딘가 실망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딸이 약속을 어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오겠다고 하니까 기다리게 되잖아요. 일주일 내내 집 청소하고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는데 당일에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연락이 오면 정말 허탈하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 보여주는 3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엔 정말로 꼭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엔 꼭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연락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 달라지겠다고 하지만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말만 번지르르 할 뿐 행동은 전혀 다르고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 변명만 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우리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언제나 지켜지지 않는 약속,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서 노화를 방어하는 텔로미어를 손상시킨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뢰할 수 없는 인간관계에 오래 노출될수록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져 노화가 빨라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자존감도 서서히 깎이게 됩니다. 게다가 심리적 불안정은 면역력까지 약하게 만들어 몸이 더 빨리 지치고 노화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단 3가지입니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명확하게 서운한 점을 이야기하세요. 상대방에게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 없이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저명한 사람의 명언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수용할 평온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용기를,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실 이 문제는 내가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므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신경 쓰지 마세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구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요? 반대로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은 있나요?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젊을 때는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무엇보다 내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잘못된 관계에 마음을 쓰느라 소중한 에너지를 잃어버리면 결국 몸도 마음도 먼저 늙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노아 박사와 박정순 선생님께서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물었을 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라고 답하신 게 아닐까요? 오늘의 영상을 통해 어떤 관계가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는지 알아보세요. 또한 나에게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사연은 다르겠지만 최소한 내 건강을 해치고 마음을 소모하게 만드는 관계라면 꼭 되돌아보고 자신을 더 돌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도 함께 나눠주세요.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층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지혜로운 동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